안녕하세요. 해모임 전문 강사 임경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몸의 면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면역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내 면역력은 현재 어떤지, 그리고 면역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기능 개선에 정말 탁월한 제품 해모임까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얼마나 생성이 될까요? 네, 우리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5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기 나오시는 분들도 놀라신 거 보셨죠? 하루에 5천 개의 암세포, 한 달이면 15만 개, 1년이면 180만 개 정도라는 거죠. 영상에서 원형 세포가 암세포를 없애준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면역세포 중에서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제거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니까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와닿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보험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보험 왜 드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위험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그쵸? 자동차가 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났을 때 든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면역력을 챙기는 이유는 보험을 드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더라도 문제가 없더라도 외부의 위험, 병균이나 바이러스죠. 이것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잘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험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건강하다고 면역 안 챙기는 분 있습니다. 보험은 문제가 없어도 들죠? 자동차 30년 무사고이신 분도 자동차 보험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잔병 치레 안 하고 건강해, 그래도 챙겨야 하는 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험과 면역력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은 내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험이 더 발생하지 않죠. 화재보험 안 든다고 화재가 더 잘 나거나 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면역력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저하가 되고 그러면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세균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잘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같이 맞춰볼까요? 먼저 공중위생안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 RLU 사용하는데요. 200 미만이면 안전, 200일에서 349 사이면 주의, 350이면 위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딱 더러울 것 같은 곳 어디 있을까요? 지하철 변기 있죠? 여기는 RLU가 얼마나 될까요? 951 RLU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위험 수준을 초과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주 쓰시는 리모컨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244 RLU입니다. 그리고 맨날 만지는 문고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 더 많은 1551 RLU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방금까지도 만지신 스마트폰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866 RLU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방금까지 만지신 2배. 변기는 더럽다고 못 만지면서 스마트폰은 잘 만지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세균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건강할까요? 맞습니다.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 외부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기 때문인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입병 나거나 심하면 대상포진이 나는 경우 대표적인 면역력 저하 신호입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어렸을 때 몸에 침투한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틈타 갑자기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폐렴, 암, 아토피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것들,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무서운 것까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거죠. 건강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침입해 쉽게 노출이 돼서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은 이미 세균과 바이러스로 가득하니까요. 호시탐탐 우리 몸에 들어오기에 노리고 있습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라고도 하죠. 특히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면역력도 노화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나이 들면 한번 아프면 오래 가는 거 한 번씩 느끼셨죠? 저도 전 같지 않아요. 전에 아파도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지금 한번 알아놓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래요. 면역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NK세포의 활성도를 쓰는데 나이가 들수록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NK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신생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력을 더 챙겨야 한다는 거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해지는데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신체 기능이 더하되어 충분히 쉬어도 피로감을 느끼는 만성 피로 증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필요한 것도 나이 들수록 쉽게 풀리지 않잖아요. 이게 면역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60이신 분들, 5060이신 분들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내 주변에 50, 60 부모님이 계신다면 잘 들어주세요. 지금 내 면역력이 괜찮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내 평생 생활 습관이 면역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면역 상태가 3개 이하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강의 듣고 한두 가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에서 10개이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하나 이상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개 이상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에서 나온 2개 이상 잘 적용해봐요. 그리고 피로도 점수 28점 이상이신 분들도 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강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면역력은 몇 살부터 관리하면 좋을까요? 바로 3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에서 면역력은 30대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 내려간다고 했죠. 30대면 충분히 높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오래 타려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거 아시죠? 소모품 제때 갈아줘야 엔진에 문제가 잘 생겨서 좋은 상태로 오래 탈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서 타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자동차야 부품 갈면 되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인 30대부터 관리를 시작해 주셔야 관리도 쉽고 면역력이 나이 들어도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지금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서둘러 관리를 시작해 주시고 지금 괜찮으신 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면역력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면역력을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입니다. 면역력인데 근육을 지키라고요. 아리송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육은 어떤 기능이 있죠? 맞아요.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의학계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입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근육뿐 아니라 뇌혈관 지방, 간, 췌장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세포를 직접 자극함으로써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근육을 잘 만들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분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어때요? 근육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렇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허벅지에서 20에서 80세까지 40% 이상의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60에서 70세 이후 감소량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근육이 점점 감소하는 근육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냥 근육이 빠지나 보다가 아니라 이제는 면역력도 감소시키고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내 근육 건강 잘 챙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먹은 것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정말 많이 먹잖아요. 배고파서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그쵸? 그래서 유알 한유에 당신이 먹은 것대로 당신이 된다는 서양 격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이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력에 관해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80%가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장은 외부로부터 섭취된 물질이 직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으로 면역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은 인체 최대의 면역기관인데 장 점막의 25%가 정도가
면역기관인 림프 조직이고 장의 비세포에서는 항체의 7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 어디죠? 뇌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또 몸의 전체 산소를 25% 사용하는데 장도 마찬가지로 25%를 쓴다고 합니다. 뇌만큼 장도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장 건강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습관으로는 소식하기입니다. 소식. 왜냐하면 장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소화작용, 두 번째는 면역작용인데 면역 기능에 힘써야 할 장이 요즘 면역이 안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유익한 세균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장내 유익균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각종 효소 등을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면 균 역전 현상으로 대장 내에 유해균이 들면 염증과 독소를 만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평소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잘 챙겨 드시는 것 장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세 번째, 우리는 면역력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를 활성시키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처음에 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로 NK세포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측정하는 지표도 NK세포 활성도로 하는 것 위해서 말씀드렸죠. 이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일명 자연살해세포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해요. 킬러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편입니다. 든든하죠? 이 NK는 셀은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바이러스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NK셀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를 NK셀이 잡아냅니다. 암세포가 무서운 이유는 면역체계를 회피해서 빠르게 증식을 하는데 스파이처럼 우리 몸 세포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래서 일반 면역병사들은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데 이 NK세포는 암세포를 식별해서 잡아낸다고 해요. 군대로 치면 특수부대인 셈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이토카인입니다. 이에서 마이오카인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사이토카인은 우리 면역체계에서 세포 신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사이토카인이 면역세포들한테 알려줘서 여기 바이러스가 있다, 일로 와라 하고 지원군을 부르는 신호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전쟁에 비유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이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 공격을 막아내야죠. NK세포를 비롯한 선천 면역세포라고 하는 세포 군대가 균과 바이러스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이토카인이 후방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여기 탱크가 있으니 비행기 폭격을 해주세요. 보병이 많으니 화력 지원 좀 해주세요. 바이러스와 균에 따라서 필요한 면역 부대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전투를 하다 보면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부대로 바꿔줘야겠죠. 그래, 그게 바로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다시 면역부대로 힘을 충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NK셀을 비롯한 면역세포들이 나가 싸우고 사이토카인이 후방 지원 부대를 불러오고요. 면역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신규 병력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면 어떤 적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이 면역체계입니다. 그러면 이 면역체계가 잘 기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 해모임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해모임은 독특하게도 이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NK셀 활성,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성이 이렇게요. 해모임 하나에 면역 메커니즘이 잘 적당하고 이한 필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역적 증진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어 제품은 전 세계 해모임 유일무이합니다.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해모임이 뭐길래 그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개발 스토리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개별 인증형 1호 등록된 것이 바로 해모임 기능성입니다. 이 개인별 인증형 연료는 건강기능식품계의 신약이라고 불리는데 평균 개발 기간만 최소 6년에서 5년 이상, 평균 개발 비용은 10억에서 12억이라고 합니다. 해모임은 이 중에서도 국내 최초이고 개별 인증형 원료 중에서도 8년의 연구기간과 높은 개발 비용 약 50여억 원을 투입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50억이나 투자했는데 해모임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된 국제 프로젝트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처음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65에 70만원 돈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이 해모임의 제품력을 알아보고 내가 팔겠다고 하면서 단가를 8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날수록 30%에서 48%, 44%에서 60%까지 늘려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0만원의 절대 제품이 애터미 유통을 통해서 절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해모임이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제품인 거죠. 해모임은 탄생부터 다른 제품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죠? 해모임은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비타민이나 유산균 제품은 다른 나라에도 나오지만 해모임은 대한민국 중에서도 애터미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해모임이 지금까지 국내 건강식품 수출액 1위, 애터미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누적 매출액 2조 돌파, 그리고 전 세계 19개국 글로벌 15개의 특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전쟁에 비유하면 NK세포와 사이토카인 그리고 면역세포 활성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NK세포나 사이토카인을 활성화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면역세포 활성화는 기능을 하는 제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은 해모임밖에 없습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요소를 채워주는 것은 해모임이 유일하다는 거죠. 면역기능 개선이라고 하면 보통은 높아지는 플러스 되는 방향만 생각하는데 사실 면역기능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기능 유지입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하면 질병에 걸리기 쉽지만 면역력이 과잉이면 어떻게 되죠? 알레르기 반응이 오게 됩니다. 알기 쉽게 몸매 관리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몸매 관리는 살을 빼는 것도 있지만 몸이 마른 사람은 살을 찌우는 것에도 해당이 되죠. 살은 빼는 게 좋은 거야 해서 살을 빼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빼서 막 해골돼.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아름다운 잃겠죠? 반대로 살은 찌면 좋은 거야 해서 찌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몸매 관리의 핵심인데 면역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약하면 끌어올려야 하고 너무 강하면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하죠. 마치 체온처럼요. 체온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관리의 핵심은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각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잘 돌아가려면 엔진은 물론이고 타이어와 핸들이 다 제 기능을 해야겠죠? 면역 기능이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모임이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들 NK세포와 사이토카인이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면역력의 이런 작동 방식과 해모임의 기능 때문에 해모임을 먹으면 먹는 사람마다 그 효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진 분은 높아져주고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분들은 낮춰져서 면역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모임은 어떻게 이런 효능을 가질 수 있느냐? 해모임에는 하나 원료가 아니라 당기, 청궁, 작약 이 세 가지가 원료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기가 뭐냐면 당연하다 할 때 당, 돌아온다 할 때 기, 당연히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어원이 중국에서 전쟁을 할 때 어머니들이 이 자식들이 꼭 싸주었던 것이 이 당기입니다. 전쟁 갈 때 꼭 먹으라고 아리죠. 당기를 먹으면 애들은 집에 돌아와요. 근데 안 먹으면 애들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당기입니다. 이 당기가 혈액을 만들어주는 조혈 기능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 항산화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당기가 작용하는 효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천궁이 있습니다. 이 천궁은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완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 천궁과 당기가 같이 작용을 하면 인지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로 가는 것을 늦추거나 예방을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엄청나겠죠? 여기에 천궁은 항산화 작용이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작약이 있습니다. 작약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해모임은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당기, 천궁, 작약 썼기 때문에 이 모든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면역에도 이 세 개가 작용을 해서 NK셀, 사이토카인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모임의 인체적 시험 결과 백혈구수가 5,000개 이상 이하인 인원을 대상으로 NK셀의 활성, 면역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백혈구수가 5,000 미만이면 아픈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기, 천궁, 작약 싸가지고 한약방에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맛집은 진짜 비법은 공개 안 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추가적인 게 들어간다. 해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자 조합 비율이 핵심인데
이거 모르면 가져가도 못 만들어줍니다. 저 원료를 가지고 여러 성분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해모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한약방 가면 해모임 못 만들어줍니다.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몇 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사실 해모임에 대한 효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인정받은 피로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해모임의 피로 개선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해모임은 피로 개선 관련 논문 3편, 국내 특허 1건, 해외 특허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해모임이 피로 회복에 좋다는 것은 이전부터 많이들 알고 계셨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피로도 측정들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피로도 지수, 다른 하나는 다면 평가라고도 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피로해져서 못하겠다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좀 시작해서 할만하면 피로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영역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은 피로에 아주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위에서 해모임의 원료 중 당귀의 효능 중 조혈작용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모임을 통해 조혈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 안에 노폐물들이 빨리 사라지고 에너지를 빨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로는 떨어지겠죠. 해모임이 피로를 개선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자면 해모임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빠릅니다. 노폐물이 빨리 빠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피로가 그만큼 빨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 피로하면 에너지 드링크 섭취하잖아요. 공부하거나 일할 때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이 음료들은 각성제 역할을 해서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마셔도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피로해서 먹는데 오히려 더 피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이 우리 면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에너지 드링크 자주 드시는 분 있으시면 피로 회복할 수 있는 제품 추천해 주시고요. 뭘 추천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모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면역과 피로를 함께 챙겨 보시라고요. 네, 지금까지 면역력에 대해서 그리고 면역력을 지키는 해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 면역력 이야기를 하면 보험 비유 드렸죠. 보험을 들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만큼 보험료를 책정하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으니 잘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보험료를 최소 10만 원씩은 내고 있을 겁니다. 40에서 50만 원씩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로는 30%만 나도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면역력은 80%가 고장나야 느낌이 옵니다. 이미 고장이 났을 때 지키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면역력을 관리하시는 게 돈 버시는 겁니다. 어차피 떨어지는 면역력 관리 안에서 병원 가면 그게 더 손해라는 거죠. 지금부터 면역력도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면역력을 지켜야 하는데 면역력 지키는 방법 쉽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골고루 건강하게 제때 잘 챙겨 먹으십시오. 이 두 가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는 것, 물론 앞에 것도 잘 관리하시고 그런데 항상 챙기기 어려우니까 쉽고 간편하게 건강식품으로 받으시면서 면역력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